네, 안녕하세요. 이학기 인공산업연구소장 이태원입니다. 이런 세미나 자리에서 만나뵙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2024년도 총 채널별로 오늘 세미나 성격에 맞게 식품 중심으로 해서 전망 그리고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제가 말씀드릴 순서는 일단 앞부분에서 내년도 유통 환경 전망에 대해서 조금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나서 업체별로 분야별 결산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이제 식품 관련해서만 간단하게 짚고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는 이 전 채널에서 나타나고 있는 푸드 트렌드에 대해서 크로스 채널 차원에서 어떤 트렌드들이 내년에도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내년도 유통 환경 전망입니다. 말씀한 것처럼 소매시장은 경기의 민감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 전망부터 이제 간단하게 살펴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사이에는 GDP 성장률이 굉장히 낮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1.4% 내외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내년에는 주로 이제 수출이 반등을 하면서 금년보다는 좋은 2.2% 정도, 혹은 2.3% 정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관점이 지금 이제 민간 소비인데요. 민간 소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전망하는 기관들마다 다른 전망을 내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내년도의 소비가 금년에 비해서 훨씬 더 안 좋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하기도 하고, 또 일부에서는 내년도에 지금 이제 물가가 금년에 3%대에서 내년에 2%대로 좀 완화가 되고, 그렇게 되면은 내년 2주, 3주부터 기준금리가 인하가 되면서 민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수출 섹터가 다시 반등을 하게 되면 그 수출 섹터에서의 고용이 회복되고 또 외국인 관광객이 조차 유입이 증가하면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금년보다 아주 조금 소폭 좀 개선되지 않을까. 그래서 민간 소비 증가율이 금년에 2.0% 정도 추정이 되는데 일부에서는 2.2% 정도 개선이 될 수 있다. 혹은 다른 기관에서는 뭐 1.8%로 오히려 더 둔화될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굉장히 약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금년과 굉장히 좀 유사한 그런 패턴들을 보일 것 같은데, 민간 소비 안에서 좀 섹터별로 나눠보면 상황이 조금 다릅니다. 민간 소비를 크게 봤을 때 한 60% 정도가 서비스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행이라든지 내적, 문화, 뭐 교육 서비스 이런 것들이 차지하고 있고, 나머지 40%가 상품 소비인데 금년에는 엔데믹 효과로 인해서 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폭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상품 소매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다라고 보면은 내년에는 엔데믹 효과가 소멸이 되고 또 상품 시장하고 좀 균형을 찾아가면서 상품 소매 시장은 금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인구구조 변화인데요. 아시는 것처럼 인구구조 변화가 굉장히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20%를 돌파하게 되면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나라가 2025년부터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총인구가 2021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고, 또 생산과 소비의 주체가 되는 생산 가능 인구도 2017년부터 이미 감소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서 보면은 가구 분화가 계속 일어나면서 가구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특히 1, 2인 가구가 계속 증가하면서 전체 가구에서 1, 2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66%까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는 그 가구의 기본 단위를 1, 2인 가구로 놓고 분석하거나 마케팅을 해야 되는 이런 시대가 왔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시는 것처럼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서 지역 소멸 현상들이 계속해서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앞으로 인프라라든지 산업시설 이런 것들이 점점 더 정책에 집중하는 현상들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정책 부분에 있어서는 아시는 것처럼 내년 4월 10일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또 정부가 에너지 요금 현실화 차원에서 내년에 계속해서 에너지 요금 인상에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최저임금 금년은 5.0% 인상이 된 데 이어서 내년에 2.5% 추가
추가적으로 인상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내년 최저임금 시급을 보면 9,860원으로 거의 만 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결국은 내년에도 에너지 요금 계속해서 인상을 할 것이고 또 인건비 계속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그 유통업계 전반에 대응이 필요하고 이러한 곳에는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테크 활용을 많이 해 나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국내한 한해 굉장히 핫한 이슈가 됐죠. 생성형 AI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전반적으로 업무 효율을 높이면서 또 고객의 경험을 높여나가는 이런 투자도 많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최근 들어서 이 식품 산업 전반적으로 테크가 계속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 것들도 계속 확대가 되면서 전반적으로 생산성을 높여나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한 투자도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앞으로는 이 에너지 효율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업종에 있더라도 수익성 차이가 크게 갈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소비 시장 자체가 양적, 질적으로 굉장히 많이 변화하고 있고 또 이전과 다르게 고비용 시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통업계 전반적으로 전략의 재정비가 필요하다라는 관점에서 저희 유통산업연구소에서 내년 유통 키워드를 리셋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이거는 이제 유통업계뿐만 아니라 외식업계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그런 특징이다 볼 수가 있고요. 첫 번째 R은 Reconsider Customers이고요. 인구수적 변화로 인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3, 4인 가구가 아니라 1, 2인 가구가 메인스트림이 되어가고 있고 또 소비의 어떤 주력 핵심 고객층이 과거에는 상품에 대한 소비 욕구가 높고 그런 베이비부모 X세대였다면 이제는 상품에 대한 욕구보다는 뭔가 이제 경험에 대한 욕구가 높은 밀레니얼 세대 G세대 이런 세대로 세대 교체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고객에 대한 속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봐야 하는 그런 시기다라고 보여지고요. 두 번째 E는 닉날 하버리드로 정해놨는데 이제는 온라인으로 뭐든지 구매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리고 핵심 고객층 같은 경우에는 상품에 대한 욕구가 경험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유통의 범위를 상품에 국한해서 생각을 하면 반증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지는 그런 시대로 접어가고 있기 때문에 유통의 범위를 서비스, 경험까지 확장을 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로 보여집니다. S는 Simplify Operations라고 정해놨고요. 인건비가 앞으로 이제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특히 생산하는 인구가 감소하기 때문에 계속 인건비가 상승해 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비용 효율화를 위한 OP 효율화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앞으로 이 OP 효율화, OP 감소화는 계속해서 중요한 이슈가 되어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이는 Export and Investment인데요. 앞으로 장기적으로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 때문에 소매시장 전체의 탄력이 저하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 지역이나 이런 해외 시장에 적극적으로 수출을 하거나 직접 투자를 통해서 전체 매출에서 이 해외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을 일정 부분 끌고 가야지만 전체적으로 이 성장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마지막 T는 타겟 포 로 카본인데요. 지금 이제 정부가 2050 넷제로를 선언을 해서 그쪽 방향으로 가고 있고 글로벌 사회 전반적으로 탄소 중립 시대로 사회로 전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탄소 배출에 따르는 비용 그리고 에너지 사용에 따르는 비용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탄소라든지 에너지 비용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 운영 방식 이런 것들에 대한 중요성이 해가 가면 갈수록 더욱 부각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유통시장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환경이 크게 변화하면서 변곡점에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새로운 관점에서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리셋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지금부터 이제 업계별로 금년도 결산과 내년도 전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일단 전체 소매시장 한번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전체 소매시장은 9년 후에 509조 원도 3.2% 정도 성장을 한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사실 이게 이 인플레이션 효과를 제가 실질 기준으로 보면 거의 성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고물가 부분이 있는 현상들로 인해서 이게 동기도 안 좋았던 데다가 또 엔데믹 체제로 전환이 되면서 그동안 못 갔던 해외여행, 국내 여행, 외정활동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상품 소매 시장이 특히 안 좋았다라고 보여지고요.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물가라든지 금리가 뭐 2주, 3주부터 조금 낮아지고 그러면 이제 조금씩 하반기로 갈수록 조금 심리가 개선될 수 있을 거라고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년에는 그동안에 서비스 소비에 쏠렸던 그런 것들이 상품 시장하고 균형을 맞춰가면서 거의 비슷한 수준이지만 금년보다는 조금 개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선정한 그 2024년도 푸드 트렌드 키워드는 가성비, 친환경, 건강, 재미, 푸드테크, 그 다음에 지역성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이게 비단 2024년에만 떠오르는 그런 트렌드라기보다는 최근 몇 년 동안에 계속해서 부각이 되던 그런 트렌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물가도 높고 또 이제 경기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가성비 수급 성향은 내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특히 외식을 대체할 수 있는 가성비가 높은 그런 간편식에 대한 수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외식에 있어서도 가성비 메뉴들이 최근 들어서 좀 많이 나오는 생각이 들고 있는데 술도 이제는 한 잔당 판매를 하는 소주 한 잔에 1,000원, 막걸리 한 잔에 1,000원 이런 주를 매장으로 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친환경인데요. 가치 소비도 상당히 또 한편에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기후 위기가 이제 체감이 되면서 이제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소비도 확산이 되고 있는데 앞서도 이제 논단위 채소 이런 것들이 잘 나간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푸드 웨이스트를 줄이는 그런 차원에서 논단위 과일이라든지 논단위 채소 이런 것들도 굉장히 잘 나가고 있고 또 패키징에 또 친환경 패키징이 굉장히 또 소비자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습니다. 저희가 설이라든지 추석 때 패키징의 일부를 친환경으로 교체를 하고 있는데 친환경 패키지를 한 상품이 그렇지 않은 상품에 비해서 매출이 훨씬 더 잘 나간다. 이런 트렌드를 추세를 보이고 있고요. 또 이렇게 이제 유기농이라든지 이런 친환경 인증을 한 상품들이 더 이제 매출 성장을 높은 요거를 이제 맥킨지에서 미국 사례, 미국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을 했는데 그런 영향들이 나타나고 있고 로컬 상품들이 요즘에 굉장히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보통 매장들에 로컬 상품 섹션들을 좀 마련을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운송 거리가 짧다 보니까 탄소 배출도 줄이고 또 지역사회와 상생을 한다는 차원에서 ESG에 부합하는 그런 상품이다. 건강은 모든 연령층에서 좀 추구하는 그런 성향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과거와 다르게 최근에는 건강 상품에 있어서도 굉장히 추구하는 성향이 태반하게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저염, 저당, 저지방 이 정도면 됐지만 최근에는 다이어터들이 추구하는 상품 또 아니면 근육을 키우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추구하는 상품 이렇게 굉장히 이제 이 상품 자체가 세분화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한편에서는 또 이제 재미를 추구하는 이런 성향들도 굉장히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특히 젠지를 중심으로 해서 뭔가 이제 자극적인 맛에 도전을 하면서 SNS에 올리고 바이럴이 되는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데 매푸심이라는 그런 말도 굉장히 유행을 하고 있는데 매운맛이 계속해서 더 매워지면서 챌린지를 하고 이런 하나의 재미로 또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식품 소비하는 경향도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또 이제 특이한 말들, 예를 들어서 작년에는 먹탱감이라든지 아니면 대구 껍질 간식 이렇게 기존에 없었던 특이한 맛들을 체험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푸드테크 같은 경우에도 점점 도입이 많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9년도에 생성형 AI가 굉장히 핫한 키워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아마 생성형 AI를 활용한 이커머스, 그로서리 이커머스들도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생성형 AI 창에다가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질병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저녁 메뉴를 추천해줘라고 한다면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질병에 맞는 저녁 메뉴, 그리고 식재료, 그리고 이런 식재료를 살 수 있는 이커머스 플랫폼까지 연동이 되는 이런 상황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또 아시다시피 생산 과정, 조리 과정, 판매 과정, 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이 테크가 접목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한편에서 이제 지역 고유성에 대한 문제도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MZ세대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 지방의 찐 맛집들을 찾아다니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하고 도장깨기를 하는 이런 트렌드도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고요. 요즘에는 젊은 사람들이 뭔가 이제 관광 명소를 가는 게 아니라 이런 찐 맛집들을 찾아가는 이런 트렌드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통 시장에 있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이 로컬 상품들, 로컬 음식 PD들 이런 것들이 앞으로 좀 더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그 지역의 그 매장에만 가야지만 살 수 있는 그런 상품들도 앞으로 더 많이 좀 나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좀 빠르게 전체적인 트렌드를 살펴봤는데요. 내년에도 사실은 전반적인 음식품 소비 시장 자체가 그렇게 녹록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렇지만 이런 트렌드를 활용을 해서 이런 분야를 전략한다면 어느 정도 성과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발표를 마치겠습니다.